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하는 신경학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때는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문민지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어지럼증인데요. 관련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현진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어지럼증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어지럼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지럼증 양상은 굉장히 다양해서 회전성으로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고요. 그 외에도 몸이 붕 뜨는 느낌이라든지 머리가 무거운 느낌 같은 다양한 증상들을 표현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귀 문제 때문에 생기는 말초성 어지럼증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고에 따르면 전체 어지럼증의 약 60에서 80% 정도가 이 말초성 어지럼증이고 그 중에서도 한 절반 이상이 우리가 흔히 얘기를 듣는 이석증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석증 외에도 이제 메니에르병이나 전정신경염 같은 말초성 어지럼증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연관된 머리 쪽 문제라든지 부정맥이나 빈혈과 같은 내과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까지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 증상은 원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심한 진단이 필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원장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석증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큰 병원을 가서 MRI 검사를 했더니 이석증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지럼증 하나로 따로 질환을 구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정말 흔하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 갑자기 어지럽고 속까지 울렁거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큰 병원에 가셔서 응급실에 가셔서 MRI를 촬영을 하시게 됩니다. 막상 이제 MRI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고 결국에는 이석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석증의 빈도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어지럼증을 감별하는데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증상의 발현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돌리면 특정 자세에서 이제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고요. 주로 지속 시간이 수초에서 수분 정도 약간 짧은 경향이 보이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어지럼 증상과 함께 귀 울림이나 귀 먹먹함, 청력 저하라든지 이명과 같은 귀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 시간도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좀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석증보다는 다소 긴 경향이 있습니다. 머리의 문제인 중추성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자세 변화랑 상관없이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하는 신경학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증상의 양상이 초기 이 진단에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증상만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원인 파악에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무엇이며 또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어지럼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증상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지럼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귀 문제라든지 머리 문제, 심장 쪽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서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지럼증의 예방을 위해서 딱 이거다 하는 부분은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도 가장 예방의 기본은 결국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의 조절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나 이제 수분 섭취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메니에르병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염식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이나 음주, 흡연과 같은 경우에도 전정기관의 과민성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석증의 경우에는 비타민 D라든지 골다공증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정확한 원인들은 예방법은 있지 않고요. 반복되기 쉬운 질환이기 때문에 고개를 갑자기 돌린다거나 한쪽 방향으로만 쭉 이제 눕는다든지 이런 자세들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어지럼증을 동반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검사상에 이상은 없다고 해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지럼증을 분명히 느끼고 계시거든요. 혹시 내가 큰 병을 놓치고 있는 거는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전정 기능이 미세하게 이제 저하가 되었거나 불안이라든지 긴장, 그리고 공황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같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원인 없이 지속적인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검사 결과에만 이렇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수면의 패턴, 스트레스의 수준이나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 특징적인 상황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자분을 케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스트레스로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던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네,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증은 대개 이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과호흡이나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손발 떨림과 함께 몸이 붕 뜨는 느낌의 어떤 어지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귀와 뇌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몸이 지속적으로 이제 긴장 상태에 있다고 일종의 신호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증상을 억지로 이제 억제하려고 이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환자분들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치료가 더 효과를 보일 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호흡 운동이나 명상, 심리적인 치료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성을 줄이는 훈련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으로 우리가 구토를 하게 된다면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지럼증이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는 보통 귀의 전정기관이 이제 자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 같이 갑작스러운 회전성 어지럼증이 생기고 머리가 이제 그 자극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면 이제 구역감이나 이제 구토 같은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중추성 병변보다는 말초성 어지럼증에서 이런 구역감이나 구토의 정도와 어지럼증 증상의 정도가 비례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들을 고려해 보는 게 좋겠고요. 구토가 심할 때는 먼저 수액치료나 구토 억제제, 그리고 전정 안정제 등을 이용해서 먼저 급성 증상을 완화시키게 되고요. 어느 정도 급성 증상이 완화가 된 경우에는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들을 진행해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잦은 어지럼증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완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어지럼증을 증상의 바른 양상에 따라서 범주화하고 이 범주에 따라서 데이터화된 접근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어지럼증이 주가 되는 재발성 어지럼증 범주에는 대표적으로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 전정 편두통과 같은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석증처럼 비교적 원인이 명확한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이석정 복술이라든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한두 번 만에 이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니에르병이나 전정 편두통과 같이 만성화되거나 이제 재발하기가 쉬운 질환들은 증상을 완화하고 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관리를 잘 하면 삶의 질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과 같은 위험한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지럼증 외에 이 미리 전조 증상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중추신경계에서 오는 어지럼증을 단순히 증상만으로 감별하는 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추성 어지럼증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동반이 되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어떤 감각이 이상했다든지 아니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복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중추성 어지럼증을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진료를 보고 MRI 등의 영상 검사를 해보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특히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 그리고 당뇨라든지 이런 혈관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지럼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또 습관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네, 평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어지럼증을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식습관의 조절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저염식을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카페인이나 음주, 흡연과 같은 부분도 귀의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전정기관의 과민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과일이나 채소, 등푸른 생선과 같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전정기관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습관 부분에서는 규칙적인 수면이나 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 등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이제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지럼증이 자주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인터뷰 하이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어지럼증은 누구나 한 번쯤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맞춰서 정확한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약만 드시고 마는 게 아니고 원인을 파악하고 생활 속 케어까지가 같이 이제 첨부가 되어야 정말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자주 반복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의 어지럼증이 있으시다면 꼭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현진 원장님과 함께 어지럼증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